네, 다음 질문은 CBT와 같은 근거 기반 치료의 가이드북을 보면 워크시트가 많지만 한 회기 내에 내담자가 가지고 온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시간 촉박합니다. 이 워크시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에서 해오도록 과제를 내주기는 하나 잘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워크시트를 상담 세션에서, 개인 상담 세션에서 잘 안 쓰고 또 못 쓰죠. 그러니까 워크시트를 정말 잘 쓰는 경우는 이제 구조화된 어떤 집단 상담을 할 때, 그때는 정말 딱 시간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잘 써요. 개인 상담을 할 때는 이제 평소에 숙제를 내주기도는 하는데요. 맞아요. 이게 숙제를 내주면 안 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 입장이 됐을 때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내 남자 입장이 돼서 이제 뭔가를, 해와야 된다는 걸 알 때도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워크시트는 개인 상담에서는 저는 마음을 접고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예외로 어, 그 인지 왜곡 사고 17가지 그리고 긍정적 확언 리스트는 이제 세션 중에 이제 제가 프린트해서 직접 읽어보게 하고 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고르게 하고 그 과정을 프로세스 하는 거를 세션 중에 꽤 많이 해요. 어,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그거를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한 거를 보시면 일단은 이제 인지적 왜곡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책에 나온 리스트를 제가 그대로 쓰는 거고 이제 그거를 번역을 해드렸는데 그 리스트를 일단 주고 한번 쭉 읽어보라고 해요. 쭉 읽어보고 혹시 네가 많이 평소에 하는 생각들이 있으면은 옆에 체크를 해보라고. 뭐 한두 가지 체크되고 좀 더 많이 체크된다고 하고 체크가 쭉 다 끝나면은 물어봐요. 이거 읽으면서 어땠냐? 마음이 어땠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떤 어, 사고에 대해서 체크를 했는지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가 클라이언트들이 일단은 이거를 읽으니까 뭔가 좀 밸리데이트 되는 느낌?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나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들이 이 종이에 써 있는 게 조금 신기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는 남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 그 많이 나오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정말 책에 나와 있는 리스트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니까 당신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그게 약간 노멀라이즈 된다고 하죠. 약간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아니고 그래도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두 번째 이제 어떤 거를 주로 쓰는지를 이제 몇 개 체크를 해보면은 뭐 적은 경우에는 두세 가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막 진짜 거의 대부분 혹은 막 열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쭉 봐요.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지. 그리고 쭉 보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제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뭐가 있을까라고 그래도 한 두세 개, 한두 개 정도 추리게는 해요. 추린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드린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좀 더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질문들을 리스트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제가 다른 책에서 이렇게 보고 워크시트로 만든 거였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증거가 있나? 혹은 만약에 이 일이 어, 정말 일어난다고 해도 이게 진짜 최악의 상황인가? 최악의 상황인가? 이게 진짜 세상의 종말과 맞먹는 최악의 상황인가? 이제 그런 질문들, 그런 질문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참 영어로 할 때는 뭔가 되게 말이 됐는데 번역을 하니까 말이 조금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감안을 하고 좀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 그래서 제가 그 한두 가지를 추리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자주 하는 생각들이 있으면 그거를 바로바로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한 증거가 뭐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너무 리스트가 많게 되다 보면은 그 리스트를 항상 갖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쓰는 뭔가 질문 하나 정도를 딱 만들어서 이제 그걸 계속 스스로한테 어, 리마인드 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네가 많이 고를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빈도수가 제일 높은 어떤 사고 유형이 뭐가 있을까를 고르게 하는 거고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자체를 저는 이제 액트의 어떤 기법 중에 Cognitive Diffusion이라고 있잖아요. 인지적 탈융합 기법이랑 같이 많이 쓰는 이유가 인지적 탈융합 기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근데 그중에 제가 제일 잘 쓰는 거는 어,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이제 말의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 진짜 바보 같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 자체가 좀 길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좀 단순하고 이게 뭐야 싶은데 사실 해보면은 이게 그렇게 말을 내가 늘림으로써 나랑 약간 생각을 좀 구분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신다?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 스스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막 운전할 때 막, 저도 모르게 막 다른 생각에 막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제가 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는데 막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 저렇게 얘기를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근데 그렇게 막 한참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면 내가 또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을 해요. 저 스스로한테.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약간 그 저한테서 그 생각을 떨어뜨리는 이제 그 계기가 되는 거죠. 한 번으로 안 되니까 계속 내가 생각에 사로잡힐 때마다 나를 다시 한번 어, 해변으로 끌어오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해변이라는 그 비유는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마인드풀니스 설명할 때 드렸던 비유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떨어뜨려 놓는 거를 쓰는데 그럴 때 여기 나와 있던 그 사고 유형에 대해서 이름을 알고 있으면은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또 흑백 논리를 쓰고 있네. 나도 흑백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네이밍 한다고 하는데 그걸 이름 붙임으로써 이제 뭔가 이 생각에서 나를 조금 떨어뜨려 놓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통합된 어떤 기법 사용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인지적 왜곡 사고를 쓰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인지적 왜곡 사고를 좀 리플레이스하고 이런 정말 CBT적인 어떤 인터벤션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많이 쓰고요. 또 긍정적인 확언 리스트도 어 제가 이제 드린 게 두 장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그게 페이지 넘버는 없는데 그게 일부러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양면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많이 하는 좀 자기 파괴적인 사고들을 먼저 보게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나는 너무 약하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쭉 보면서 이렇게 이 중에서 혹시 네가 많이 하는 생각이 있냐? 그러니까 비슷하게 아까 인지적 왜곡 사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남자들이 특히 이제 셀프에스팀에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네가 친구한테는 할 수 있을까? 만약 친구가 만약에 이런 모습 보인다고 했을 때 네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못 해요. 왜냐면 그 말이 되게 거친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례한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왜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못한 말을 너는 그렇게 너한테 할까? 너무 unfair 하지 않냐? 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네가 실제로 나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네가 난 너무 약해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거를
믿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래서 셀프 토크가 위험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이 셀프 토크가 이렇게 약간 자기 파괴적인 방향으로 가는 걸 알았다면 이거를 어 조금은 임의적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일부러라도 이거를 약간은 좀 더 균형 잡힌 조금 더 긍정적인 쪽에 가까운 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거를 바꿔봤자 안 믿을 거다. 안 믿을 거거든요, 진짜로. 근데 안 믿어도 그냥 일단은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캐치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아, 나는 이대로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어떤 긍정적인 확언을 통해서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만트라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주문이죠. 마법의 주문이죠. 믿든 안 믿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에 안 믿더라도요.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믿게 돼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것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 셀프 토크를 가지고만도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셀프 토크를 제가 사용을 해서 제가 효과를 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자신 있게 내남자들한테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해보시는 거를 전 추천해 드려요. 어쨌든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워크시트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제가 거의 항상 상비하고 쓰는 그 워크시트들 중에 하나예요. 어, 그리고 또 이제 가치에 대한, 어, 아, 그쵸. 아까 얘기 돌아가서, 그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자기 파괴적인 문장들이니까 뒤로 돌려보면은 이제 긍정적 확언 리스트가 쭉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고르게 하고,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 이제 밑에 좀 칸이 남았길래 아예 빈칸 4개를 만들었어요. 빈칸 4개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 쭉 읽어보고 내가 만약에 추가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으면 여기 추가를 해도 괜찮다. 이건 사실 뭐 이 아이디어는 다른 그 Q&A 시간에 다른 분이 해주신 말에서 좀 착안을 한 건데,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줄 4가지를 추가를 하긴 했는데 아마 시간 관계상 이거를 내가 막 만들어서 쓰기까지는 좀 시간이 없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선택지를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보고 다 마음에 들겠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해서 그 하나를 고른 다음에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포스트잇 줘요.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그걸 적어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져가서 내가 가장 잘 보는 뭐 화장실 거울이라든가 뭐 내 책상이라든가 어디든 내가 늘 볼 수 있는 데다 붙여놓고 볼 때마다 한 번씩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그걸 활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워크시트들은 이제 뭐 가치에 대한 이야기나 뭐 우선순위 이야기를 할때 뭐 평소처럼 이야기를 하되 뭐 그냥 노트에 쓰건 혹은 제가 강의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런 따로 그림이 있는 워크시트 뭐 굳이 그거일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런 가치 탐색하는 워크시트들이 많잖아요. 또 시간 있으시면 또 본인 걸 만드셔도 되고요. 이제 어쨌든 그런 거를 쓰던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뭐 가치에 대한 이야기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 할 때는 저는 쓰면서 이야기하는 걸 독려를 해요. 왜냐면은 세션 끝나고 나면 둘 다 잊어버리거든요. 물론 저는 뭐 세션 노트 쓰니까는 쓰긴 하지만 그 세션 노트 쓴다고 해도 막 그런 세세한 부분 적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누군가 적어놓지 않으면 그 세션에 얘기하고 나면은 뭔가 아하 모먼트가 온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시간이 되면 잊어버려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내담자들한테 상담 시작할 때 노트를 하나 작은 거 준비해서 갖고 오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노트에는, 그러니까 그 노트가 뭐 팬시하게 이쁜 노트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정말 어, 줄만 있는 그냥 그런 함부로 쓸 수 있는 노트들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갖고 오게 해서 그냥 상담하면서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키워드 같은 거 적게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뭐 가치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들었을 때 누구 씨한테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뭐 가족의 부분이라든가
어, 뭐 남자친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가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적어 보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본인이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네, 뭐 질문에 대한 답이 길어졌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막 내 남자가 뭘 쓰라고 하는 준비된 워크시트 자체를 개인 상담에서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 상담 시간에 뭔가를 쓰는 것 자체는 굉장히 독려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오르메릭 더치라든가 인적 왜곡 리스트랑 긍정적 확언 리스트는 이제 언제나 쓰는 리스트입니다.